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아까도 계속 배추 얘기를 했지만 배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왜 배추 얘기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추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지금 이게 2007년도에 제가 관련된 판결문도 일부러 다 찾아봤는데 판결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판결문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그때 억울했다면 여기 배추 얘기가 판결문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이 판결문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판결문 내용에는 단 한 글자도 배추, 상추, 당근 아무것도 야채, 채소 뭐 아무것도 언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법원까지 요즘에 가는 내내 네.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었던 거고 이게 배추 수익률이 27%예요. 연 그러니까. 27%. 지금 농림부 장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다니까. 배추 수익률이 연 27%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S&P 500 우리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S&P 500이 총 평균 수익률 하면 한 10%대예요. 10%대. 연 평균 수익률이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쭉 S&P 500 그 수익률 쭉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인가 27%보다 넘은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외엔 다 27%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미장의 세계 최고의 주식시장의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배추. 강신성 씨 배추에 투자하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배추에 국민연금- 투자를 하면 그죠. 지금 뭐 25% 연 25%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 다 진짜 국민연금 걱정하실 수익률도 필요 제가 없죠. 찾아보니까 15% 한 번 한 적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셔야 될 거고 배추에 투자해서 우리의 연금과 의료보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피고인의 그렇죠. 생활비조로. 가족의 생활비조로 매월 450만 원을 네. 송금하기로 했고 그리고 김민석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의 막역한 사이였다라고 딱 판결문에 딱 나와 있어요. 강신성 씨가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체육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부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 뭐 의원 하셨던 것도 아닌데 위원장까지 갔다는 거는 누군가가 땡겨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선대위에서 그런 자리 받으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창업 공신 중에 한 분이신데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신성 씨와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든 민주당을 그쵸. 네. 추미애 대표 때 M&A로 합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온 창업 공신인데 체육위원장 정도 할 수 있죠. 창업 공신이잖아요. 건국 공신인데. 참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다 해도 한번 실제로 형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이랑 좀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심지어 이번에 드러난 건 자기네 회사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또 사채를 알선해준 분 아니겠습니까? 강신성 씨가 이분 없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강신성 씨랑 전처 없었으면은 김민석 후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래가지고 강신성 씨가 그 민주당 차려가지고 김민석 후보랑 그렇게 네. 했던 거 그 얘기를 민주당 패널이 있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패널이 지금 새누리당도 있는데 그 새누리당 하시는 분들이 정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건 다르다. 우리는 새누리당 당명을 가져올 일은 없지만 민주당 당명은 언젠가 야당에서 가져갈 당명이기 때문에 그 당명 알박기부터 시작해서 당명 알박기, 배추 알박기, 알박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종찬 배추도사님 뭔가 의문의 일패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갑자기 뵙고 싶네요. 자, 주진우 의원이 근데 주진우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좀 과도한 공격이 좀 너무 심한 것 어처구니 같아요. 없어요. 이게 보면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페이스북에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에 쓴 것처럼 통상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의아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현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검사들의 조작질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강덕구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라고 지금 사퇴하라고 주진우 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한테.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도 어제 김태현의 아들이 먼저 나와서 사과하라고. 하던데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도 진짜 주진우 의원이 너무 혼자 지금 맹렬히 공격을 해서 제가 주진우 의원만 너무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좀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김희정 의원이 배추값으로 주공을 이렇게 받쳐주는 조공이 지금 들어와줘서 그래서 조금 이제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진우 의원이 너무 혼자 진짜 맹렬한 공격을 나가다 보니 지난주에도 제가 주진우 의원한테 얘기하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이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전체가 다 같이 좀 막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특히 질병 관련 사유로 군면제 받은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로서 주진우 의원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우리 당에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던 그 싱크 있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롱하는 싱크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가죠. 자, 민주당 인천 특위의 위원들 모셨습니다. 주진우 의원하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예. 그냥 지적만 한두 개 했는데 정말. 특정을 안 했어요. 윤석열 부동시 하는데 그 다음에 급성 간염하니까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윤석열 하면 대통령. 나다. 윤석열 하면 나 주진우잖아. 윤석열이 다시 긴급 체포되면은 가서 단식 농성하세요, 주진우 씨. 안 돼요. 간염은 단식하면 큰일 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한다고 해놓고 주진우 청문회. 제가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네. 질의를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현금 6억을 장롱에다 쟁여놨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이제 야인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우습습니다. 한마디로 우습고 저런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최현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우습습니다. 우스워. 그냥 사람 아픈지 가져가요. 우상으로 가져가고 열심히 우상으로 키우시고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세요. 사람 아픈 질병을 가지고 단식하면 큰일 나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기본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또 저런 분들이 무슨 패널도 아니고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4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뭐 지금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와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김어준이라는 방송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지는 저도 압니다. 근데 딱 그 밑에 가가지고 4명이 옆에 딱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김어준 방송인이 한마디 딱 하면 거기에 딱 말 맞춰가지고 딱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탁탁탁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가라사대 딱 그러십니까? 김어준 가라사대 딱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거기 맞춰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한마디 쭉 하고 그렇게 배지 한 번 더 달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그냥 김어준 씨 방송을 보이콧하는 용기를 가진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을까요? 그죠? 있겠지만 뭐 어떻게 저렇게 다 가가지고 저렇게 절도 하고 예전엔 절도 맞아요. 했잖아요. 네. 예? 절도 하고 저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봐 여긴 둘 다 배지도 아닌데도 차장님 얼마나 나는 김어준 씨의 발톱에 때도 안 되니까 그런 거고. 김어준 방송은 패널을 미리 섭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냥 뭐 당일에 연락을 하든 전화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예, 거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온대요. 저 최현일 의원이라는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저는 저 최현일 의원이 제가 안철수 의원이 맨 처음에 대선에 네. 출마했을 때 최현일 의원이 제가
제가 안철수 캠프에 제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현일 의원이 안철수 의원 부인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맞아요. 예. 굉장히 차분하고 예. 그리고 하여튼 되게 심성이 곱고 차분하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가 총선 끝나자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경향 TV에 거기 그 진행자가 제 대학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나갔어요. 경향 TV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 제 상대가 최현일 의원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보고 최근에 저쪽 JTBC 방송에서 또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저랑 둘이 여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총선 직후에. 근데 그때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그 이재명 대표 중심에 여기 최현일 의원한테 큰 시험에 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그 아버지 이재명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건 맞지 않다는 식으로 굉장히 그 방송에서 제가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최현일 의원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오이 최현일 의원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최현일 의원은 제가 아는 최현일 의원은 저 의원이 구청장을 구청장 출신이에요. 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과거형. 아니 굉장히 저한테도 그날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럼 나오면서 그랬어요. 민주당의 의원님 같은 분이 요번에 초선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저랑 같이 출마하셨던 거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원님 같은 분들로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인사청문회 여기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아까는 또 뭐 주진우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뭐 이런 것도 최현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이러지? 나랑 지난해 경향 TV에서 만났을 때는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 하여튼 수박이셨다가 파란물이 들었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김민석 후보자가 보니까 주진우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콕콕콕 찔렸잖아요. 진짜 주진우 의원이 정말로 제대로 찌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악소리 나게 찔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밉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하소연을 했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이번에 바로 이제 총리급으로 격상이 되셨기 때문에 참 저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 그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처음에 막 이런저런 의혹 터지니까 한 일요일쯤까지 국민들 모두 납득하시도록 본인이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송 패널들이랑 뭐 민주당 의원들이랑 다 일요일까지 올린다니까 기다려보죠 막 이랬는데 일요일 날 올라온 게 뭐 중과세네요. 이런 것만 올라온 거야. 우리는 궁금한 게 그게 아니라 수입에 대한 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었길래 이게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냐. 그렇죠. 그 엉뚱한 얘기를 하더니 엉뚱한 자료를 올리더니 그다음부터는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 패널들이랑 의원들이 그 청문회에서 얘기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근데 그때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인사청문회 원래 3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틀로 전격 합의를 해줬었던 게 지난번에 우리 KBS 사장 박장범 사장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3일씩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흘 빵 영수증 본다고 대전 MBC에 출장까지 갔던 거예요. 그 이런 형태로 하고서는 지금 국정 2인자에 대해서는 이틀만 하는 걸로 국민의힘이 어쨌든 통 크게 합의를 해준 건 자료 제출 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료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청문회 나와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배추 얘기하고 그리고 장모님한테 2억 받았다는 얘기가 청문회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거 자료 다 없다는 거야. 배추는 전처가 돈 나중에 받았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은 것도 장모님이 배우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료 없다는 거야. 이런 형태로 어물쩡하면서 이틀을 다
보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국민들께서 이거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론조사를 가져왔는데 오늘 한국갤럽 결과가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이재명 갤럽이 대통령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랑 어제 나왔던 MBS 거의 비슷한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비율이 64%, 부정 비율이 21%.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긍정 비율이 43%. 아, 그렇게 그리고 많이 나왔어요? 그 반대가 위원님보다 적게 31%. 나왔어요. 그래? 근데 이게 반대가 얼마 나왔다고요? 31%. 야,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에서 20%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김민석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제 MBS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2%, 그리고 그 잘 못한다가 21%.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한 인선이다가 45%, 잘 못한 인선이다가 31%. 이게 거의 오늘 한국갤럽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 간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이 좀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비해서 20%포인트 정도가 낮게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아, 이 사람은 아닌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는 일단 끝난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보고서라든지. 그래도 43%가 김민석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강성 지지층들은 있는 거고 그 임기 초여서 이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당이 지금 그 탄력을 못 받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지금 제대로 짚어지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조사들이 어제도 MBS 오늘 저도 갤럽도 봤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MBS에서는 20%, 갤럽에서는 23% 이래가지고 지금 20%대 초반에 MBS는 지금 20%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10%대로 내려가게 생겼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저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국민들이 이번은 눈 감고 지나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저기 하다 그러는데 지지율 봐라 그랬다면서요. 이거 지지율 보라고.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뭐 저기 이 조사도 적절하다가 적절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이 기본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라던가 윤리관념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김민석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국민의힘이 더 싫다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당이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60% 넘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60%가 넘은 상황인데 뭐 어떤 게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대통령 초기 지지율은요.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초기 지지율은 한 노무현 대통령 초기랑 비슷해요. 원래 대통령 초기 때 허니문 기간 때는 원래 전통적으로 한 80% 가는 거였는데 그 제일 인기가 없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랑 비슷하고 그보다 인기가 없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때 50%를 조금 넘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다른 대통령들은 다 80% 정도 70-80% 선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스타트 할 때는 허니문 할 때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보면 그 계엄과 탄핵이라는 거를 거치고 들어왔는데도 60% 선에서 스타트했다라는 거는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게 양 정치자에게 비호감 경쟁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에서 제가 재밌다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잠깐만 얘기할게요.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거 뭐 지금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모친이 이제 빌라를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건설업자 이 씨가 2019년 3월에 2억으로 전세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 이름으로. 근데 한 달 있다가 그 지금 현 배우자가 뭐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서울에 거처가 필요하니까 올라왔는데 난 이 모친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 새 며느리가. 왜냐하면 이 씨한테는 2억이 빌려줬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서울에 오는데 5천만 원을 올리는 거야. 바로.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금을 올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해 2020년 8월에는 현 배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잖아요, 장모. 사돈이 이 집에 이제 전세를 들어오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올려요? 전세금을 2억 8천으로 올려. 그래서 1년 반 만에 2억짜리 집이 2억 8천까지 전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가족한테는 오히려 그냥 원래대로 받던지 조금 낮춰주던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마련해- 한 달 만에 5천만 원을 올려받는 제가 건 보기엔 돈을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었던 것 그냥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유인데. 근데 이게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재테크 것도 참 수단이었어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테크 수단. 참 어제 그 뭐죠? 저기 그 우리 박상수 아, 네네네. 하고 있는 저기 그 뭐예요? 언더칠삼? 언더 73에서 행사 있었죠. 언더 73에서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저기 우재준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얘기 좀 조금 해주세요. 우재준 의원이 여기가 이제 벌써 19회더라고요.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뮤지컬 페스티벌? 예. 대구 갔었어요? 대구, 예, 어제 대구 갔었어요. 여기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벌써 19회인데 네. 여기가 그 우리나라 뮤지컬의 거의 산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어쩌다 해피엔딩 팀 그 토니상 수상한 네네네. 그 팀도 여기서 원래 2번을 지원을 해줬고 한 번만 더 지원을 해줬으면은 요번에 토니상 수상을 사실 여기 성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번을 더 안 가는 바람에 이제 2번을 먼저 처음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박상수 대변인, 그다음에 우재준, 그렇죠. 우재준 의원, 한동훈 대표. 저 뒤쪽엔 누구예요? 김준호 위원장. 김준호가 누구야? 아, 우리 노원을에서 출마했던 그 저기 그 이준석 지역구였던 노원을에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몰라. 예, 후보입니다. 우리 당 후보였던 예, 김준호 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4명 근데 이게 이제 김준호 위원장은 같이 언더칠삼을 하니까 근데 이 우재준 의원이 연락이 와서 한동훈 대표가 여기 페스티벌을 갈 건데 네.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같이 갔죠. 지금 오후죠. 오후에 네, 있었죠. 오후에 오후 한 있었습니다. 6시쯤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오후 3시 3시예요? 공연이었어요. 오후 3시 공연이어서 아, 그래가지고 3시 공연이라서 그거를 그 공연을 때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였구나. 맞아요, 오픈을 맞아요. 예, 오픈을 예. 그래서 오픈을 그 늦게 한 거구나. 네, 예, 네. 예. 저는 그래, 그래서 6시. 예.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래서 이제 3시 공연. 근데 지금 이게 뮤지컬 페스티벌이 7월 7일까지거든요.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낮 공연은 주로 대학생들이 하는데 제가 어제 본 거는 중앙대 팀이었는데 오. 낮 공연은 무료예요. 그런데 창작 뮤지컬인데 너무 수준이 괜찮아서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9회나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뮤지컬이 또 굉장히 강국으로 커졌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반해서 이건 잘 알려져 있질 않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19회인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대구 전역에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 그 강펀치 강냉이님들도 한번 대구로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그냥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갔다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우재준 한동훈 의원이 대표님은 초청해가지고. 원래 뮤지컬을 좋아하시나? 예, 원래 원래 좋아하신다 음악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예, 예, 원래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어제 뭐 그 주제 되는 영화 관련된 것도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많이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다음 주에는 대구 치맥 축제가 있어요. 치맥 축제. 그건 알아요. 그 이제 우재준 의원이 그러니까 치맥 축제를 부를까 하다가 옆 회사 사람들 맥주는 안 드시잖아요. 아니 옆 회사 사람들하고 그 밥 먹지 말고 예.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밥 좀 먹으라 그래요. 왜 무슨 그렇게 말하면 안 먹어. 알았어요? 그럼 저거 행사 끝내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 저기 행사 시작하기 전에 네. 그 풍국면이라고 그게 대구가 본점이더라고요. 네. 거기 본점에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은 거는 그거는 제가 오늘 저기 편집해가지고 오늘 언더 73에 공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어떻게 하신대요? 전당대회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3특검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둡죠 상황이. 그러는데 지방선거 출마자분들이 지금은 당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고 나올 때가 아닌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사실 저기 그 뮤지컬 행사에도 저희가 전혀 안 알리고 갔기 때문에 기자들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간 거여서 그랬는데 그 남구청장님께서
오시더라고요. 예. 중간에 인터미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오셨어요. 어떻게 아셔가지고는 오셨는데 남구청장님께서 오셨는데 좀 그렇게 이제 지자체장으로 이렇게 출마하실 분들부터 먼저 좀 이렇게 당의 쇄신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선거 사실상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당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열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께서 일단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도 생각이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안철수 의원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예. 하여튼 그래서 당이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하여튼 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예. 아니 당 혁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다 나오셔가지고 다 하셔야지. 아니 뭐 그것도 분위기가 있어야죠. 아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쫓겨나는 마당에 우리 당의 특징이잖아요. 다 쫓아내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혁신위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분위기 보고 있으면 8월달에 전당대회는 하나 싶어요. 할 수 있나? 왜냐하면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이게 45일 전이기 때문에 최소 7월 중순까지는 전당대회 일정을 띄워야 되거든요. 7월 10에서 15일까지는. 근데 지금 우리 당 분위기 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일단 6월 30일 날 그만두게 나간다 그러게 하지. 그러면 이제 전국이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될 텐데 그게 관리형 비대위가 됐던 뭐든 지금 후보가 없대잖아요. 그럼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한다? 그러면은 10일 내에 혁신위를 구성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띄운다? 근데 지금 당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느낌 아니거든요. 지금 현직 당직자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8월 전당대회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쭉쭉쭉쭉 뒤로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뒤로 밀리다가 제 느낌에는 한 연말쯤 가면 뭐 그때쯤 이제 그때 되면 진짜 지방선거 후보들 발등에 불 떨어지죠. 예비 후보 등록하고 명함 돌리고 당겨야 되는데 빨간 옷 입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다 명함 돌리고 당긴단 말이니까 벽보도 이거 다 걸고 그런 때 되면 이제 그때 되면 당 지지율이 그때도 계속 이 모양이고 뭐 특검 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이런 일 벌어지면서 하면 그때 돼서 뭐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느니 뭐 혁신 비대위가 필요하다느니 무슨 말이든 나오겠죠. 그때 돼서. 근데 이제 특검 진행 상황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시작하자마자 체포영장 치고 이런 걸 보면 저는 당의 압수수색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김건희 특검 가을에 들어와요. 김건희 특검의 안에 이제 공천 관련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수사력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은 당사랑 아마 과거의 공관위원장, 공관위원들 이런 분들 폰 같은 것도 다 이제 그렇게 가져가고 뭐 포렌식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당이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있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리고 뭐 집단 지도 체제 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단 지도 체제. 그럼 뭐 그러면 뭐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근데 원내 대변인이 검토할 수 있다고 박성훈 원내 대변인이 검토할 수 있다고 워딩을 줬더라고요. 원내 대변인이 이거 대변 준 거면 원내 대표의 뜻이 원내 대변인의 뜻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송원석 원내 대표의 뜻이라고 보면 앞으로 비대위원장 될 만한 사람이면 뭐 집단 지도 체제 가능성 높아진 거죠. 근데 뭐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그럼 집단 지도 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나경원 뭐 추경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집단 지도 체제에 쭉 앉아 계시면 같이 이렇게 당을 방탄 무기로 쓰면서 막으면서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선거는 뭐 어디론가 가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당을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지지하겠다는 분들도 있으면 한번 그걸로 끝까지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대구에서 올라오고 나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서울역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반대 집회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부정선거 규명하라, 뭐 저기 이재명은 구속하라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윤어게인도 하더라고요. 윤어게인도 하고. 내가 그래 뭐 그러면 이걸로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것도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쭉 지하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뭐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입니다. 내년에 이분들은 진짜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선거 공천장이 당선증이 돼야 의미가 있지. 공천만 받아서 뭐 합니까? 어제 당 지지율은 20%로 내려갔는데 대구시장 하마평에만 10명이 올라갔다면서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구시장에 10명. 나 진짜 기사 보고 야 대단하다 우리 당 하는 생각에. 그러게요. 일단 뭐 전화 받은 사람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전화 한 사람이 문제지. 그럼 뭐 통화 내용 포렌식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서버 지금 비아폰 서버 지금 다 지금 가져가 버렸잖아요. 전화 내용이 문제인 거지. 전화를 건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전화 받아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뭐 혐의는 벗겨질 거고. 근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끼리도 너무 또 죄인처럼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앞장서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게 전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호 조금 아니 그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추경호 나온대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나 나경원 얘기하니까 추경호 나온대요? 그건 모르죠 뭐.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최대한 안 나와야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뭐 본인들이 나오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네. 좀 상황은 봐야 되니까. 그쵸. 좀 앞선 네.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네. 아니 뭐 하여튼 뭐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답답해서 이거 왜 답답해가지고 그냥 축축 늘어져. 아니 난 근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제 1년 전이면 지금 막 선거운동 해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지방은 여당이에요. 의회도 여당이고 구청장, 군소, 시장도 진짜 많아요. 우리가 다 현직이야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리고 광역단체장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당의 혁신을 되게 세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분들 다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용한 게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예.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아직 임기 중이라서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가? 제가 그래서 이분들 페북이나 이런 걸 열심히 돌아다녀 봐요. 보면 지역 행사 사진 열심히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내년 6월 이후에 지역 행사 가실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왜 이러시나 싶어. 진짜. 선거가 코앞인데.